할머니, 입에서 똥냄새 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입냄새는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슬쩍 고개를 돌리고 괜히 창문을 여는 척하고 갑자기 물을 꺼내 마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설마 내 입냄새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상대의 반응에만 신경이 꽂혀버리는 일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입냄새가 난다고 말로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느낄 수 있죠. 조금씩 멀어지는 몸의 거리, 대화 중 피하는 시선, 그리고 대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순간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입냄새가 심해지는 실제 원인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실제 사례, 마지막으로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60대가 되면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입안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오면서 냄새가 강해지기 쉬운데요. 그 주요 원인은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혀 뒷부분의 세균 증가입니다. 전체 입냄새의 80%가 이곳에서 시작되는데 나이가 들며 침분비가 줄어 혀가 마르고 마른 혀가 되면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해 냄새가 강해집니다. 둘째, 입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약물 복용, 혈당 변화, 폐경기 변화 등으로 침이 부족해지면 세균이 씻겨 나가지 못해 입냄새가 심해지고 아침에 특히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잇몸 질환입니다. 50대 이후 치주염과 치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잇몸 속 염증과 부패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넷째, 위산역류나 편도염 같은 내부 원인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침에 유독 입냄새가 심할 때는 위와 편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의 입냄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혀, 침, 잇몸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67세 영숙 씨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비릿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슬쩍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본 순간 영숙 씨는 내 입에서 냄새가 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그때부터는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꼭 쓰게 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가 옆에만 앉아도 혹시 내가 냄새를 풍길까봐 입을 꽉 다문 채 숨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연락해와도 괜히 피하게 되고 모임에서도 말수가 점점 줄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깊이 남은 상처는 손녀가 어느 날 할머니, 입에서 똥냄새 나라고 천진하게 말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후로는 손녀를 꼭 끌어안아 주지도 못하고 손녀의 재롱에도 입을 꽉 다문 채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양치를 하루에 몇 번씩 해도 효과는 잠깐뿐이고 좋다는 민트 사탕이나 지인들이 알려준 방법들을 다 해봐도 냄새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으니 스스로 점점 작아지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소외감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 씨는 우연히 입냄새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혀 뒷부분을 먼저 손으로 살살 닦고 치약과 함께 이것을 아주 미세한 양을 섞어 사용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 입냄새가 놀라울 만큼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손녀가 안겨와도 더 이상 입을 꼭 다물지 않고 활짝 손녀에게 웃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입냄새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이 한 방울의 비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숙 씨가 쓰신 것은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했지만 반드시 안전한 사용법을 알고 써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왜 티트리 오일이 입냄새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티트리 오일에는 테르피넨 사올이라는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구강 안에서 입냄새를 만드는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균 항염 작용이 있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발표된 성분입니다. 특히 혀 뒷부분에서 만들어지는 휘발성 황화합물, 즉 입냄새의 진짜 원인을 강하게 줄여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트리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직접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효과만큼이나 안전 사용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치약에 단 한 방울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세 방울 이상 떨어뜨리면 입안에 강한 자극이 생기고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희석된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트리 오일을 직접 입에 떨어뜨리면 구강점막을 손상할 수 있으니 절대 금지입니다. 치약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약하게 희석되는 상태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양치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혀 뒷부분을 깨끗하게 닦아 백태를 제거한 뒤 그 다음에 치약에 한 방울 섞어 양치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머금지 말고 평소 양치하듯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고 입안이 예민한 분들은 도리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체질, 임산부, 잇몸이 매우 약해서 통증이 있는 분, 구강질환을 치료 중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처럼 티트리 오일은 정확한 성분과 원리를 알고 한 방울이라는 최소한의 양으로 올바른 순서와 빈도만 지켜서 사용하면 입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티트리 오일을 직접 떨어뜨리지 않아도 이미 티트리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분표에 티트리 오일 또는 멜라루카 알터니폴리아잎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러한 제품은 이미 안전 농도로 희석되어 있어 60대 이상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느끼실 만큼 근거와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니 평소 입냄새로 고민이 있으셨다면, 직접 티트리 오일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부담된다면 티트리 오일 성분이 포함된 치약으로 편하게 입냄새를 제거하세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입냄새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간단한 손등 테스트입니다. 손등에 침을 살짝 묻히고 약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아보세요. 혀 뒷부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그대로 손등에 남기 때문에 지금 내 구취 상태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혀 백태 확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혀 가운데와 특히 뒷부분을 살펴보세요. 짙은 흰색이나 노란색의 두꺼운 백태가 보인다면 입냄새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만 하고 혀 관리는 놓치기 때문에 백태가 심해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치실 냄새 테스트입니다. 치실로 치아 사이를 한번 청소한 뒤 치실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가 강하게 난다면 잇몸 안쪽에 염증이나 치석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이건 역시 입냄새의 큰 원인입니다. 넷째, 아침 입냄새 집중 체크입니다. 특히 아침에 냄새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구취를 넘어서 입마름, 위식도역류, 혀세균 증가가 함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모두 30초 안에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내 입안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진단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모두 30초 안에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내 입안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진단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내 입냄새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혀 때문인지, 잇몸 때문인지, 아니면 아침 입마름 때문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이후에 어떤 관리법을 선택하든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진단을 해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원인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티트리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안전한 농도로 희석된 티트리오일이 함유된 치약들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오일을 떨어뜨릴 필요 없이 성분표만 확인해도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문제지만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진단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가진단과 관리법이 여러분의 일상과 자신감을 되찾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